안녕하세요. What's up world? 오늘도 언론사별 다양한 소식 모아봤습니다. 먼저 ABC 뉴스입니다. 5 people dead including 2 children in South Carolina mass shooting. 사우스캐롤라이나 총기 난사 사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5명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톱뉴스를 냈습니다. 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로킬의 한 주택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다고 요크 카운티 보안당국이 밝혔습니다. 보안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부검 결과 사망자 전원이 총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당국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나 신원을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안당국은 총격 참사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공개하겠으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브라이트바트입니다. White House Joe Biden not waiting on Congress using DOJ to put forward gun control. 백악관은 조 바이든, 의회 판단 기다리지 않고 일단 법무부를 통해 총기 규제 강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7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총기 규제 정책을 공표하고 Ghost Gun, 즉 미등록 총기 확산 방지법과 지난달 콜로라도 총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AR 피스톨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주정부 총기 규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시중에 판매하는 개머리판이 권총을 사실상 자동 소총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가화기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일 이내에는 미등록 화기를 뜻하는 이른바 고스트건의 확산 방지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법무부가 앞으로 매년 총기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새 법안을 도입 또는 시행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이그제미너입니다. Texas governor fought Biden after children sexual abuse allegation surfaced in migrant facility. 텍사스 주지사,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들이 불거지자 바이든을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톱 기사를 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은 이민자 수용시설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북 국경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히 보호자 동행이 없는 미성년자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아동 성학대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자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한 겁니다. 공화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샌 안토니오 지역에 설치한 임시 수용소에 대해 성학대 혐의가 발생하고 수용소 관리 직원의 부족, 수용시설의 음식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이 미입국한 미성년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에도 수용소 직원들이 격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주민들이 멕시코와 마주하는 국경으로 밀려들자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민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추산된 10만 명에 비해 7만여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공화당은 국경순찰대원의 약 40%가 현재 아동을 비롯한 이주민 유입 문제에 집중하면서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용된 이들이 평균 24일간 수용시설에 유치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관한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입니다. Biden's tax plan aims to raise 2.5 trillion and end profit shifting. 2조 5천억 달러 확보, 흑자 전환 노리는 바이든의 조세 정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또한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은 국내외 수입 모두에 대한 세금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애플이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코브 같은 기업들은 소득을 서류상 다른 국가들로 이전해 세금 감면 또는 무세금 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회계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오히려 연방정부 수입의 감소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인프라 패키지의 핵심이 이러한 관행의 단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개정을 추진하면서 미국 회사들이 세금을 내게 될 때 도로와 다리, 수도관 등의 사회시설을 재정비하는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재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향후 15년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자금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고 국제 수익에 따른 새로운 최저 조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을 단속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책은 또한 대기업 투자 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매겨 편법적인 조세 혜택으로 연방 세금을 회피하는 일을 막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연간 약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국한되며 약 45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